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CA에서 프리세일즈 컨설턴트 맡고 있는 허혜령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단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라고 해서 클라우드 쪽 성능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보면 APM이라는 게 있었고 SMS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 이제 모바일을 모니터링하는 성능 모니터링들이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사실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거냐 하는 방법론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모바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메가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좀 짧게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께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거나 요새는 모든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디지털 채널들을 통해서 옴니 채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느끼는 성능이 사실은 나의 비즈니스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미국 소비자들의 83%는 제품보다는 브랜드의 가치에 더 긍정적인 어떤 고객 효과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대기업들은 어찌됐거나 자기가 출시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앱들이 고객 경험이 좋은 그런 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참 웹페이지 개발을 할 때 맥시멈 스피드가 3초라고 얘기했어요. HTML 페이지가 3초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넘어간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3초 이상 소요가 되면 방문자 중에 53%가 포기를 하고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옴니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3초라고 여기 써있지만 대부분 1초 안에 1, 2초 안에 대부분 느려지면 딴 데로 가요. 11번가 접속했다가 느리면 그냥 다른 사이트 가면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쇼핑 나오는 거 아무 때나 들어가서 빨리 결제할 수 있는 데서 그냥 결제하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나 옴니채널 쪽이.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클라우드 인프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데이터들의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장애를 혹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어떻게 빨리 캐치업해서 빨리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고객들의 요청사항들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뭐냐면 거창하게 말해서 고객 경험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별 5개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별 5개 이 사이트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별 5개, 3개, 2개 그러면 나이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나이키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느려. 그럼 별 하나 주고 그냥 나와버리고 별 5개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유저의 경험이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모든 IT 비즈니스 그러니까 IT뿐만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의 촉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편했으면 지금은 모바일로 훨씬 더 많이 쇼핑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훨씬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 5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별 5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속도를 측정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분석. 사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복잡해요. 예전에는 웹와스 DB, 메인프레임 이 정도의 인프라에서 대충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개발 기술도 너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너무 다양해지고 오픈소스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AWS나 애저로 올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또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AI 기반의 모니터링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인프라가 예전처럼 심플하지 않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모든 환경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AI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어널리틱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널리틱스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라는 DXI라는 플랫폼의 홈페이지예요. 들어가시게 되면 앱 익스피리언스, 이건 이제 모바일 성능 모니터링,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이건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모니터링이 됐었어요. 예전에 온프라미스 환경에 가보시면 전산실에 인프라팀 따로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팀 따로 있고 DB팀 따로 있었어요. 네트워크 팀 따로 있고. 그리고 각각 다른 모니터링 솔루션을 썼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장애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클라우드로 넘어가니까 그건 더 복잡하고 더 알기 어려워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이 사스 기반의 플랫폼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쪽,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쪽, 하나는 인프라. 저희가 이것들을 각각 다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다들 너무 버거워하셔서 유즈 케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무슨 장애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위주로. 실제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을 보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혹은 내 고객한테 한번 쓰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데모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CXI, DXI 데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trydxi.ca.com에 trydx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30일간 프리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스 아이디를 받아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모바일 앱이나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 해보는 체감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들어갔는데 좀 어렵다 하시면 사실은 CA랑 컨택을 해서 좀 더 자유롭게 Q&A를 진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유즈 케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서 콘서트를 예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든 앱이에요. 그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콘서트를 들어가고 프로세싱을 하다가 앱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근데 고객은 알지만 나는 몰라요. 왜 죽었는지. 하지만 고객은 전화가 오죠. 이놈의 앱이 너무 이상해서 쓸 수가 없어요. 혹은 별 밑에다가 욕을 막 달아놓죠. 어쩌고저쩌고 이걸 돈 받고 파니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욕들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얘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운영하는 나한테 말고 쓰는 고객의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CAXA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얘가 일단 메일을 보내줍니다. 무슨 앱에서 크래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든 걸 다 받다 보면 나도 문제가 생기겠죠. 부하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임계치와 적정한 상황에 따라서 이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필터링을 걸어놓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만약에 받았으면 이 URL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저희 앱 모니터링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메인 화면인데 보시면 그냥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일단 보니까 익셉션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텍스체인지 앱이고 아이폰이고 사용자가 누구고 AT&T를 썼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익셉션이 떨어졌네. 익셉션이 뭔지 먼저 보죠. 그래서 익셉션이 뭔지를 봤더니 시그트랩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제 저희가 강제 크래시를 알려서 죽이는 익셉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 앱이 죽게 되면 그 크래시에 대한 타입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밑으로 쭉 보시면 플랫폼 버전은 몇이고 뭘로 했고 테넌트 아이디, 세션 아이디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요 밑으로 더 보시면 여기에 어느 줄에 몇 번째 줄에서 무슨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앱에서 얘가 그냥 죽어버렸구나.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상황을 보는 거죠. 이건 애플이네. 이 사람이 썼네. 여기 이 지역에서 썼네. 그럼 지역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아니면 애플이 문제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찌됐거나 슬로우 트랜잭션이 발생을 한 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슬로우, 석세스, 인컴플리트, 크래시 이런 아이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슬로우 트랜잭션이 발생했던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APM이라는 데이터가 보여요. 근데 이전에 얘네들이 전부 다 세션 데이터예요. CPU 상률은 어땠고
뭐 디스크 사용률은 어땠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트랜잭션이 뷰 프로덕이라는 트랜잭션이고 얘가 메모리나 여기에 트랜잭션이 느려져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APM 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가 보여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뷰 프로덕이라는 액션 핸들러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얘는 비즈니스 뷰 프로덕에서 시작을 해서 샵으로 들어가서 액션 서블릿을 실행하고 쭉쭉쭉쭉 실행이 돼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 요 뷰 핸들러가 보시면 5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전체 트랜잭션의 99.9%를 이 핸들러가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 저 핸들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는 그 핸들러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크래시가 난 앱에서 출발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롯데 인터넷 면세점을 들어가면 롯데가 모바일 앱도 인터넷 면세점이 있지만 똑같은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웹페이지에도 롯데 인터넷 면세점이 있고요. 똑같아요. 아까 그 똑같이 틱스체인지라는 콘서트를 예매하는 사이트고 이번에는 앱이 아닌 웹으로 들어간 거죠. 웹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건지 보면 웹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더니 얘가 렉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얘가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애드 카트를 했더니 얘가 막 하다가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계속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느리고. 그러면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 아까처럼 똑같이 이메일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이 오든지 혹은 안 오든지 저는 앱을 분석하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앱 익스피리언스 어널리틱스지만 얘는 옴니 채널을 다 모니터링해요. 아이워치도 모니터링하고 핸드폰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내가 롯데라면 롯데 면세점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는지를 총 망라해서 옴니 채널을 전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용 컨커런트 유저가 312명이 지금 들어왔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사용하는 이 틱스체인지라는 앱에서 사용이 된 거고 이게 웹페이지로 접속을 했든 모바일로 접속을 했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모니터링 했는지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아까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아까 유저가 접속을 하셨잖아요. 그 유저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어요. 클레임을 누군가 전화를 해서 걸었고 걔가 나는 이런 유저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나만 계속 느려요. 다른 애들은 다 잘 되는데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 유저 아이디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OSX니까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고 어찌됐거나 3초가 넘는 시간에 데이터를 소비를 한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틱스체인지라는 앱을 썼고 물론 이 화면에서 전부 뭐 다 과거 스토리까지 다 조회가 돼서 여기에 보통 한 달에서 원하는 한 3개월 정도까지의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URL이 나오죠. 어떤 웹페이지를 썼더니 이만큼 HTTP 리스폰스가 느려졌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콜로라도에서 미국에서 접속을 한 거예요.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웹페이지는 이 지구본 모양의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트랜잭션은 뭐냐면 웹페이지가 로딩될 때 시간되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한 응답 시간대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특정한 오브젝트가 다운로드 되는데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3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근데 뭔지 어떻게 알아? 웹페이지 잘 모르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APM을 클릭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핸들러, 뷰 프로덕의 액션 핸들러가 역시 3초 이상이 걸렸고요. 보시면 이 앱은 JTexchange 앱의 샵에 viewproduct.htm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거고요. 패스가 나오고 성능은 3초가 걸렸고 전체 트랜잭션 중에 99.9%가 이 액션 핸들러라는 메소드를 수행했을 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컬 어드레스 IP, 포트,
그 다음에 서버 어드레스, 리소스, 그 다음에 각각의 더 디테일한 그 메소드, 그리고 이 메소드에 만약에 장애가 생겼거나 에러가 발생했으면 여기서 똑같이 발생된 에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인프라스트럭처가 궁금한 거죠. 그럼 액션 서블릿에서 문제가 생겼고 슬로우 트랜잭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IP를 가진 호스트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WS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여기에 보시면 CPU 사용률에 대한 알람이 발생을 했어요.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 호스트 에이전트가 알려주고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CPU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라는 걸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모든 모니터링 매트릭에다가 저희가 알람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알람을 걸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근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웹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모바일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 알려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루트 코드를 분석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헬스 스코어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앱이 되게 많아요. 웹페이지도 되게 많고 신세계라고 하면 요새 신세계 광고 열심히 하는 그 광고에 보면 신세계몰도 있고 뭐 이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면세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씩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제가 신세계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각각의 커다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거고 어플리케이션들의 상태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얘는 지금 헬스 스코어가 35점이에요. 얘는 42점, 얘는 100점. 얘가 제일 좋은 거죠. 얘는 슬로우 트랜잭션이 이만큼 발생해서 410건이 발생을 했고 전체 트랜잭션 발생한 707건 중에 410건이 슬로우 트랜잭션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런 애들이 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죠. 그 중에 하나, 얘가 틱스체인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틱스체인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다. 틱스체인지에 들어갔습니다. 틱스체인지 보시면 그 틱스체인지 안에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상세 URL들이 나와요. 지금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뷰 프로덕트 나올 거고요. 이거는 뭐 애드 장바구니에 넣는 것들도 나오고 이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밑으로 쭉 이어져서 나오고 보시면 역시 슬로우 트랜잭션이 제일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프로블럼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널리틱스입니다.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어널리틱에 보시면 각각의 임팩트를 받는 유저의 URL들이 나와요. 그래서 임팩티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URL 베이스로 알려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프로블럼은 어찌됐거나 여기서 발생을 하네 라고 해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맵이 나옵니다. 이 맵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맵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앞에서 뭘 수행시켰고 얘가 뭘 수행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여기 MySQL DB에 접속을 한 거고 어떤 애는 서블릿 서비스를 통해서 카테고리 서비스를 JSP로 다른 서비스로 호출했고 이렇게 전체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자동으로 매핑돼서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게 아니더라도 나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구조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AWS에서 똑같이 아까 여기 이제 임팩티드 받는 트랜잭션이 뭔지 나왔었고 여기는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가 이런 호스트에서 AWS에서 틱스체인지 웹 에이전트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 뭐냐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80% 이상 되면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하게 해놨는데 얘는 99.62%. 그래서 얘로 인해서 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고 트랜지션들이 계속 느려진다 라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애들이 몇 번이고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답은 여기에 있는 CPU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CPU 사용률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매트릭의 히스토리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CPU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쯤 이렇게 튈 수 있어요. 한 두 번쯤 이렇게 튈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80% 이상의 90%에 가까운 사용률을 보였다라고 하면 얘는 전체적으로 CPU 사용률이 모자란 거죠. 사용자에 비해서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CPU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CPU 사용률을 늘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웹페이지가 느려졌던 이유는 AWS 인프라에 CPU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모바일, 인프라를 전체를 아우르는 장애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용률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용률에 대한 분석도 똑같이 앱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갑니다. 앱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몇 명의 사용자가 들어왔는지, HTTP 리퀘스트는 얼마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최근 30일 동안 나의 앱이나 웹이나 옴니 채널을 통해서 나의 서비스에 접속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토탈 페이지 히트는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웹페이지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보면 이게 뭐냐면 히트맵이라는 건데요. 어느 부분을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클릭을 했냐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무의식 중에 누르는 위치를 체크를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메뉴에다가 뭐 이벤트를 넣는다거나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누르게 해서 뭔가 광고 효과를 누리는 그런 쪽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31명이 이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31명 중에 3명이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카트 메뉴로 가면 28명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 28명 중에 28명이 로그인하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지금 PDF라서 잘 안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게 비디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실행이 되다가 죽는 거를 다시 리플레이 해볼 수 있어요. 리플레이 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그 핸드폰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 아이가 멈췄는지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나은 분석을 통해서 세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일자 중에 이게 지금 날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정도 됐는지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몇 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들을 쭉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면 문제가 생긴 앱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표면적인 데이터들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스튜디오는 요새 제일 많이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엘라스틱 서치 기반의 키바나 프레젠테이션 뷰를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좀 촌스러운 거고요. 좀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모든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종 대시보드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엘라스틱 서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 기반의 화면들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해드릴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메가손이나 뭐 이런 MSP 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이 되게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되게 권한에 맞게끔 대시보드를 구성해줘야 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모니터링 서비스를 만약에 내가 제공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이런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들을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멀티테넌시 지원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 데이터 자체를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앱들이 얼만큼 수행됐고 에러는 몇 건 발생했고 하는 통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대화가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앱에 대한 인자를 가지고 그 뒤 화면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대시보드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모바일, 뭐 아이폰 뭐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iOS 몇 버전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라고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모바일 iOS에 대한 성능들만 쭉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사용자가 클릭하는 대로 데이터 인자를 받아서 구성할 수 있는 대화용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가 뭔가 창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컴포넌트들은 이게 지금 이 정도 컴포넌트들이 제공이 되고요. 뭐 히트맵도 제공이 되고 색깔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모두 다 변경이 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엘라스틱 베이스의 키바나 대시보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수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했어요. 다들 일찍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 솔루션이 어찌됐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하물며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분석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예전에는 저거 하려면 서버가 벌써 몇 대가 들어가서 설치가 되고 그 서버 안에다가 다 세팅하고 뭐하고 이런 수많은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지 POC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SaaS로 가면서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허용해 주기만 한다면 POC 같은 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모니터링 기능 이 정도 쓰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서버 구성 안 하고 고객한테 뭔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도 있고 30일 트라이얼 버전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좀 고객한테 말씀드려서 고객들이 뭔가 선택에 의해서 POC를 해보거나 데모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편하고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